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복을 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 러시아 대사 그리고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모두 지낸 박노벽 전 대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시간으로 23일 프리고진이 숨졌습니다. 이게 지난 6월에 이제 무장 반란을 한 이후에 2달 만인데 일단 비행기가 추락을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의문사잖아요, 사실. 근데 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했듯이 프리고진이 지난 2달 동안 딱 2달 전이죠. 그 푸틴 대통령과 푸틴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본인은 했는데 권위와 또 이렇게 무장 자기들의 그 휘하 부대들을 거의 수도권 200km까지 진격을 시켰으니까요. 일종의 이제 이건 배신 행위다, 국가 기강을 흔들리는 배신 행위다라고 푸틴이 얘기하다가 이제 사면을 했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잠정적인 조치였고. 푸틴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간의 그 반대파들을 제거한 그런 경력에 볼 때 2달 동안 거의 그 죽은 자가 이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 할 정도로 옆에서 상당히 그 용서받지 못할 인물로 다들 이제 얘기가 됐던 상황인데 이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네, 추락 사고 배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있다라는 추측들이 많이 있는데 대사님께서도 이제 그 추측에 좀 무게를 실으시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탁증이나 이런 건 없지만 여러 가지 그 권위라든가 그 러시아의 그 지금 체제의 그 성격상 또 법 제도적인 그런 것이 투명하게 돼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일이 결국은 지도자의 그런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그 강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합리적인 추정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전례들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푸틴 정권이 이번 프리고진의 의문사 배후에 있을 거라는 전망은 일단 지배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 전용기였잖아요. 전용기를 어떻게 추락시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지대공 미사일 격추가 있었다 아니면 기체 결함이다. 조종사의 과실이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던데 지금 이 상황 미뤄봤을 때 가장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사를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할 건지 이거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은 쉽지 않아 보이고 우선은 제일 강력한 게 기내에서 어떤 폭발물에 의해서 이게 기체상에 결함이 생긴 거다. 왜냐하면 이게 떨어질 때 보면은 이제 날개 한쪽이 없어진 상태로 지금 급강하 추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폭발물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게 가장 지금 유력한 얘기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일단 그 지대공 미사일보다는 내부에서 뭔가 폭발이 있던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항상 러시아 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건 외부의 소행이다라는 여러 가지 비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 국방 대변인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게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좀 무게를 싣지 않는 이유가 아마 그 열선이 나오는 거예요. 지대공 미사일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발사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징후나 증거를 보지 못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미사일은 아니다라고 배제를 시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자가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체 결함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금 수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수리가 잘 안 됐을 수도 있다는데 그 부분은 프리고진 정도의 그런 재력이나 네트워크를 가진 경우라면 그런 부품 정도는 중국을 통해서든지 어디든지 구입할 수 있고 또 이 비행기가 지난 한 20년간 거의 어떤 그 기체상의 그런 부속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폭발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그쪽으로 많이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여러 가지 소문만 무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프리고진이 죽지 않았다 이런 썰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2019년에 그 추락한 군용기 있었는데 여기에도 탑승자 명단에 프리고진이 있었는데 멀쩡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뭐 그 개연성이야 뭐 현재 확정된 게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거의 뭐 그 가족들한테 그 심심한 애도를 표명하면서 근데 이제 그 푸틴 대통령 자신도 뭐 이제 예비적인 증거로 봤을 때 아마 사망을 했다면 하고 가정법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사망한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확정된 게 없으니까 뭐 그런 추측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진전되는 걸 봐서는 아마 사망이 거의 99% 아닌가 하는 데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네. 그 푸틴 대통령의 애도를 표한 데 대해서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그 푸틴의 정적들이 사망했을 때 이렇게 애도를 표한 적이 없었나요?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 언급을 할 상황도 아니었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도네츠크 자기들이 지정한 그 지도자하고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게 이제 비행기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그 동안에 지난 2달 동안 푸틴 대통령의 그런 권위라든가 또는 그런 통제력이 약화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무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 경고성 메시지를 보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보는 프리고진에 대한 평가, 공도 컸지만 엄청난 과오도 저질렀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추종자들한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애도 표하면서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요. 이 수사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수사는 그 연방수사위원회를 지정을 해서요. 아마 증거물을 해서 뭐 그 DNA 검사든가 뭐 이런 걸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러시아 당국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러시아 당국이 왜냐하면 러시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과연 얼마나 객관적일까 하는 데 대한 또 다른 그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푸틴 정적들, 반 푸틴 인사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네. 가령 뭐 당시 그러니까 정보 요원인데 영국이나 이런 데 망명을 해가지고 리트비넨코라든가 스크리팔 부녀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 특히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다든가 또는 푸틴 정권을 반대한다든가 비판을 직접적으로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뭐 기업인 같은 경우라든가 정치인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 세력 이런 넴초프 같은 경우 그런 유명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의문사를 당해서 그 당시 뭐 수사도 한다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결국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적인 증거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러시아 정부의 시스템이 아무래도 이런 투명성이 좀 덜하다 보니까 그런 그 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게 된 거죠. 네, 그 말씀하셨던 넴초프 전 총리 사망했을 때가 2015년이었는데. 조금 뒤에 러시아 대사 취임하셨잖아요.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그때도 상당히 그 이제 그 모스크바 강 건너가는 그 다리에서 그렇게 사망을 해서 꽃도 많이 놓여 있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좀 싸늘하죠. 왜냐하면 이런 그 일종의 이제 테러 내지는 이제 공포 분위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반대라든가 경쟁 세력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경우라서 분위기가 좀 상당히 많이 가라앉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에 푸틴 전용 프리고진이 탄 전용기가 추락하면서 프리고진 그리고 그 측근들도 일단 다 사망을 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바그너 그룹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의문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 자체는 죄송합니다. 그 프리고진의 그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프리고진이 사망하고 또 측근의 지도부들이 많이 물 좀 드시고요.
많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그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은 안 될 테고요. 결국은 이제 국방부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 두는 그런 재편 형식의 그 활동이 이루어질 걸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다 활동을 한 그런 축적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조직들이 또 요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버전이라든가 심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부를 대신해서 매주 값싸고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바그너 그룹에 이제 프리고진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없다 그러면서 네. 이게 종말의 신호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 자체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그 한 70개 정도 회사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홍보회사, 뭐 인력 동원회사, 뭐 금광까지 있었으니까요. 금광 관리, 뭐 이런 다이아몬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일부 홍보회사는 푸틴 측근에 의해서 이미 떨어져 나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그너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군용을 하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재편을 해서 국방부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텐데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거기에 이제 첩보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프리고진이 지난 6월에 네. 그 무장 반란을 할 당시에만 해도 지지자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푸틴에 대해서 좀 저항하는 세력들도 생겨날 수 있다, 보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분석들도 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지금은 좀 적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내에 그 프리고진을 포함한 7명이 이제 되게 제2인자 같이 창립했던 우트킨이라든가 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또 그 간부들이 다 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주도적으로 어떤 그런 반대를 그 세력을 규합할 인물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조직의 이제 문제가 이제 너무 방만하게 그리고 프리고진이라는 개인의 그런 그 독자적인 그런 행보를 많이 인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거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뭐 거기에 대한 반발에서 나올 세력은 없고요. 단지 이제 지금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또는 이제 그 전쟁의 방식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은 국방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앞으로 원천적인 그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이 앞으로 푸틴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푸틴의 그 스트롱맨 그 특유의 네. 이미지가 좀 더 강해질 거다 이런 네.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예. 왜냐하면 스트롱맨 내가 권위와 이 통제력을 가진 그 확고한 지도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면에 이 체제라는 게 결국은 공포, 테러, 위협 이런 데 대해 의존을 하는 그 자발성이라든가 창의성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그 수동적인 그런 끌려다니는 그런 나라로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뭐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전쟁을 수행하고 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프리고진 사망 전에 네. 러시아에서 푸틴 입지가 어땠습니까? 사망 전에 막 두 달 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좀 취약하다. 이렇게 후강 푸틴이 모든 걸 통제하고 이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던 나라가 이게 그게 아니고 상당히 공동화됐다. 비어 있는 나라구나라는 인식을 줬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는 됐다고는 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외부의 그런 압박이나 위협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라면 어떤 큰 나라가 법적, 제도적 이런 여러 가지 자발성, 이런 투명성 이런 거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한 취약성을 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여줬다. 그런데 이전에도 푸틴의 정적들이 이제 의문사한 경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강화될 것이다 쪽에 이야기가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전에 그 의문사의 이후에 네. 푸틴 입지는 어떻게 근데 바뀌었습니까?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이 그
기업인이라든가 정보원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아주 특정된 인물들이었거든요. 예. 어떤 전체 세력을 대표한다는 거는 넴초프 정도였을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보여주는 거죠. 이제 반대한다든가 도전한다든가 권위에 비판한다든가 이런 목소리를 재우는 데는 더 효과가 있었고. 단지 이제 내년이 또 대선을 3월에 있기 때문에 경쟁자라든가 비판에서 나올 그런 세력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같이 내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프리고진의 사망 그리고 푸틴이 다시 이제 좀 절대자의 권력, 스트롱맨의 이미지를 찾게 된다면 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좀 주게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그 군인들이 서로 부상당하고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푸틴 대통령의 이제 권위에 따라서 어떤 프리고진 같이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는 이제 전혀 들을 수 없고 일사불란하게 가기 때문에 네. 일단 푸틴 입장에서는 국민들도 이제 통제가 되고 뭐 원유로 인해서 수입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도 되고 그러니까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30만을 이미 동원했고 또 추가 30만을 동원한다 그럴 때 뭐 국민들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방에서 이런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혼란스러워는 보이는데 뭐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더 어려움이 생긴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쟁에 있어서의 국내적인 단합을 이룬 데는 푸틴 대통령이 일단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입지는 강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과연 그렇게 이끌고 갈 수 있을 거냐 하는 데는 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왜냐하면 군 사기 문제도 있을 테고 국내에 그런 추가 동원 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서방은 서방대로의 그런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장기화 국면으로 또 빠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 국가들도 이번 프리고진 사망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이제 바그너 그룹이 푸틴의 직접 영향 아래에 놓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통제하에 두면은 이제 특히 지난번에 벨라루스라든가 이런 인근으로 뭐 와그너 그룹을 보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제 침투하는 그런 걸 이제 우려를 했던 거거든요. 폴란드는 아무래도 국경을 인접하고 있고 특히 와그너 그룹 같은 그런 세력이 점점 커져서 특히 그 하이브리드 전쟁과 같은 그런 거를 폴란드에 많이 이제 투사할까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민간 군사 기업이 하는 것들을 러시아 경우는 그걸 과도하게 무력을 그러니까 무기를 줘가지고 직접 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그거를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푸틴의 지휘하에 가게 되면 푸틴과의 그런 관계를 잘 대화를 채널을 열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를 하든가 아니면 대응책을 마련하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리고진의 사망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전망을 함께 해봤습니다. 박노벽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